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피해를 당해서 가해 학생을 신고했는데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지거나 이때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불복 절차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지지 않도록 우선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 학생한테 자기도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쌍폭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잘 대응해야지 말 그대로 가해 학생한테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고 우리 즉 피해 학생 측 입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지는 이런 경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좀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피해 학생도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당한 게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이 나한테 한 행위가 여기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우선 그거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판단하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면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변호사,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 폭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면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나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이런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행위가 여기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 가해 학생은 크게는 우선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하고 이러면 좀 상대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첫 번째. 그냥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 자료들뿐만 아니라 진단서 이런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으므로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도 즉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서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쌍폭이죠, 쌍폭.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한테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거 주장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자 악의적으로 피해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피해 학생이죠.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적으로 좀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조치가 안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제도입니다.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으시거나
그 전에 했던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이런 거 했던 거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거, 물론 이제 조금은 도움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시는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변호사를 확인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학교 폭력을 학생들 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피해 학생의 경우 요런 분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를 그러니까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서 원하는 조치가 안 내렸다면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조치가 안 내렸다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 학생의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별다른 준비를 하는 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자신도 가해 학생이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쌍폭이 되는 경우도 쌍폭이 됐다는 경우도 말 그대로 대책심의위원회 이제 그 통지서를 받거나 아니면 참석해가지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이제 나는 피해 학생이니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지. 나는 피해 학생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니까 가피해 학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니까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가해 학생한테 말 그대로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고 가뜩이나 그렇게 만약에 조치 없음이 나오면 가해 학생에게 2차 피해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런 제도는 되게 독특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학폭위 이런 제도는 되게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